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CBS 보도국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훈 기자. 오늘은 좀 어떤 사건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국민 세금이 쌈짓돈이 돼서 줄줄 새는 곳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지난해에는 이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비난을 받았죠. 먼저 들어보시죠. 그렇죠.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책정된 특정 업무 경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이 이 돈을 연구비 등으로 쓰겠다고 받아간 뒤에 전혀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네. 정책을 개발할 때 써라 하면서 정책 개발비라는 걸 주는데 네네. 그걸 받아다가 엉뚱한 데 썼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강석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은 사기 혐의로 고발까지 됐어요. 네. 늦게나마 이들은 부당하게 받은 정책개발비 반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맞아요. 이건 저희가 보도도 드렸고 또 그 후에 국회에서도 이제 정책개발비 어디다 쓰는지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발표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사건은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책개발비를 부당하게 받은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경우인데요. 유동수 의원. 네, 유 의원은 직원이 멋대로 돈을 받아가 빼돌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늘 그 취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빼돌린 정책개발비, 그 정책개발비를 둘러싼 수상한 내막 뭐 이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유동수 의원은 우리 직원 한 사람의 소행이다 라면서 이거를 수사해 주십시오 의뢰를 했는데 네. 김정훈 기자가 요모조모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 직원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들어보시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2016년 당시 유 의원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여성 A씨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이 아니라 인턴? 대학생 인턴? 대학생은 아니고요. 대학을 갓 졸업한 말하자면 실습생 신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보통 정식 보좌진이 되기 전에 이런 인턴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A씨는 한 6개월 정도 유동수 의원실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6개월 일하는 동안 네. 그 사이에 정책개발비를 빼돌렸다고요? 굉장히 간이 컸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사실이면? 실제 A씨는 그 이후로 고발까지 돼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 고발장에 따르면 임의로 용역 보고서를 제작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98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제작 경비를 제외한 818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턴이 네. 용역 보고서 필요하다고 국회 사무처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넣고 예. 거기서 800만 원을 빼돌렸다?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요. 이 고발장에 적힌 내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사회 초년생이 6개월 인턴하면서 이 정도의 배심이 있었나?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뭐 네. 그렇다 치면 네. 그런 수법을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이게 지난해 말 A씨를 고발한 거는 사실 유동수 의원실에서 함께 일했었던 전직 비서관인데요. 예. 고발을 하긴 했지만 이게 자신도 지금 납득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또 심지어 고발을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인턴 고발한 걸 후회한다? 들어보시죠. 지금 약간 애매하니까 괜히 했나 뭐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유 의원님이 비서관님한테 좀 고발은 네가 좀 해라. 제가 이제 해드린 거죠 사실은 뭐. 고발을 해드린 거다? 네, 의원이 하라고 시켜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발한 분도 이런 반응이라면 다른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고발장에는 A씨가 임의로 용역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돼 있지만 예. 그 업무를 지시한 건 따로 있었다는 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해요. 유동수 의원의 또 다른 전직 비서관 말을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한테 그렇게 그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지시하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영역 보고서들 중에서 그냥 뭐 골라서 그냥 인쇄하도록 뭐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이제 제가 했었던 거였고. 지금 보좌관 실명을 삐 소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보통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그 짜깁기 하는 방식으로 정책 개발비를 타내잖아요. 예. 있었던 거를 짜깁기 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타낼 때 그렇게 타낸다는 그렇죠. 거죠. 예, 허위로. 예. 한 보좌관이 그걸 A씨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인턴한테. 네, 이분을 이제 우리가 B씨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그럼 앞에 그 삐 소리 난 녹취록에 따르면 예. 인턴 직원이 멋대로 용역 보고서를 제작해서 돈 타냈다? 요 네. 고발장 내용은 일단 틀린 거네요. 일단 그건 아닙니다. 지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네, B라는 그렇습니다. 사람, B라는 네. 보좌관.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B라는 보좌관, 이 직원 A 씨의 행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보좌관 B 씨 아니에요? 지시를 업무 지시한? 했으니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보좌관 B 씨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시죠, 또 실제 좀. 돈이 어디로 간 거냐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봤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해왔는데요. 예. 이렇더라고요. 정책개발비 관련 진행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돈은 그 막연히 통장에 있을 거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인턴 직원이 고발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 그 돈이 A 씨가 관리하던 통장으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B 보좌관이 네, A 인턴한테 정책개발비 받아내라라는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네. 받은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 몰랐다?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과연 그랬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행방이 묘연한 돈이 800만 원이 넘거든요. 예. 그 정도는 의원실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지역구 사무실 한 두 달치 운영 경비에 맞먹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회계상에 빠져 있는데 그걸 2년이나 모를 수가 있는 걸까 싶은데 그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 인턴 직원이 고발당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책개발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그 보좌관 B 씨 예. 사실 돈의 입금 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어허. 2016년 12월 22일 그 B 씨와 인턴 직원 A 씨 사이의 대화가 녹음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파일을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죠. 정책개발비 얼마나 들어와야 되지? 점심값이요? 정책개발비. 정책계 지금요? 지난번에 그거 했어? 지난번에 얼마 남는다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그거 다 했어? 그 두 건 해서요. 980만 원. 980? 네, 청구했고요. 청구했어? 네. 한 1000만 원이네. 이 대화가 어떻게 녹음이 된 겁니까? A, B 사이 대화가? 예, 그 A 씨가 근무를 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녹음을 해놓고 있었다고 해요. 정책개발비 타내라 뭐 어째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조금 그 혹시 몰라서 예, 사무실에서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을까봐요. 이로부터 불과 닷새가 지난 뒤에 대화도 또 들어보실까요? 인턴 직원 A 씨가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정책개발비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보좌관 B 씨와 인턴 A 씨. 네, 들어보시죠. 정책개발비 신청한 거 언제 나온다고?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지? 네네네. 오늘 지금 통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27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27일이요? 네네. 지금 하고 이름 다 나오고? 네. 미시피 통장 네 걸로 돼 있잖아. 옮겼어? 네, 어제 다 옮겼어요. 금액을 다 그쪽으로 옮겼어? 네. 그래? 네. 야이씨 나한테 물어보지 왜 네 멋대로 하냐? 우선 돈부터 다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가 판단하냐? 너는 뭐든지 나한테 네. 물어보지. 지금 뭐 음질이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옮겼어? 모모님 통장 만들어갖고 다 옮겼어? 네, 어제 옮겼어요. 아이씨 나한테 물어보지 왜 네 멋대로 하냐? 그랬더니 야 우선 돈부터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네가 판단하냐? 나한테 물어보지 뭐 이러면서 네, 외식비 통장 다 네 걸로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의 지금 얘기는 2년 동안 정책개발비 그거 막연히 통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대화를 들어보고 유추해보자면 돈 관리를 A씨 인턴한테 전적으로 맡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을 확인했죠. 또 예. 입금 시점도 꼬박꼬박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돈의 행방이 묘연했다면 2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잖아요. 네 멋대로 하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돈 문제로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런 말까지 있었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인턴 A 씨가 거액을 횡령했을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 거죠. 부분이 의심스러운 지점인 건데 예. 이 시점에서는 그 인턴 A 씨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좌관 B 씨에게 분명히 줬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가 한 오전 중이었거든요. 9시 한 20분경이었고 1층에 있는 농협으로 가갖고 ATM 아니고 이제 창구 가갖고 전액 좀 인출해달라고 해서 5만 원권으로 인출을 해줬고 제자리로 빨리 와갖고 흰색 봉투에 그 800만 원 넣고 보좌관님 오셔서 그거 다 했냐? 이러면서
아,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다 이제 기억이 나갔고 바로 또 전화해갖고 보좌관님 드리지 않았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너는 왜 내 탓하니? 라고 하면서 너는 내일 우리가 고발할 거라고. 돈을 전달했다는 그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듣고 제가 다시 또 A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B 씨에게요. 아, A 씨가 보좌관한테? 돈을 줬다는 그 보좌관 B 씨에게. 그랬더니 B 씨는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 예. 결과에 따라서는 자신이나 유동수 의원 등도 책임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와서 말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의원실라에 그만뒀다고 하네요. 정책개발비를 허위로 타내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게 문제가 되자 제일 힘없는 의원실의 제일 약자인 인턴한테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건데 네. 게다가 최종 관리 책임은 뭐 의원실의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의원도 예.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유 의원 본인이 총괄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바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팩트가 비서 통장으로 돈을 되돌려 받았고 또 비서가 그 돈을 인출했고 그 사실만 분명한 거잖아요. 비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사해서 본인이 드러나면 괜찮았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죄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유동수 의원 목소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수사해서 무죄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인데 아니 떳떳하면 수사해서 무죄면 되지 않.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무죄였다면 그럼 그 수사받는 과정 동안의 마음고생 누명 씌워가지고 받은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누가 보상합니까?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총괄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이 없는 인턴 직원을 상대로 고발을 시킨 분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혐의를 끝내 벗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고발된 뒤에 A씨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공무원의 꿈도 꾸기 어렵게 됐고요. 또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건강을 해칠 정도로 크게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해요. 또 하소연을 하려고 해도 유동수 의원이나 당시 보좌진 선배들은 전화조차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진짜 하루하루 너무 지옥이라서 지금 밥도 제대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들 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전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고 피해 안 가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왔거든요. 본인들도 딸이 있고 자식이 키우는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인턴의 이야기예요. 이 인턴 주장처럼 무혐의라면 이게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젊은이들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네, 이런 예. 마음고생까지 겪어가면서 취준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나오자마자요. 네. 지금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네. 어디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네, 경찰이 지금 한창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 있습니다. 중이에요? 그 고발됐던 이 인턴 직원을 상대로도 조사를 했고요. 또 관련자들 또 참고인 조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이네요. 억울함이 없도록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꼭 가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끝까지 좀 지켜보고요. 김정훈 기자, 이 수사 일단 기소되는 단계에서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있는지 수사 결과가 나올지요. 예, 네.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십시오. 홍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